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된 시절에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부장님과 대화하는 거, 그거 좀 부담스러워. 특히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다. 또 업무 지시를 받으면 부장님이 두루뭉술하게 지시를 하니 이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늘 막연한 일을 떠넘겨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자고 하니 일머리 없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러니 혼자서 끙끙대며 난감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우리 부장님은 또렷하게 말을 안 해줄까? 혹시 당신도 일의 방향이나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부장님처럼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업무 성과에 이로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방향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상사의 지시가 명확하려면 작업 기한이나 업무 범위, 행위 주체나 우선순위, 그리고 달성 목표, 업무 과정, 또는 가용 자원이나 어떤 보상이 있을지,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를 매번 포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런 요소를 포함하여 업무 지시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는 김 팀장이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번 제품 출시 마케팅 캠페인은 6주 안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캠페인의 범위는 SNS 광고,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박 과장이 주도하시고요. 이 대리가 웹 디자인을 잘하니 박 과장님 서포트를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우선순위는 SNS 광고가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먼저 집중해 주시고요. 전체 프로젝트 목표는 출시 첫 달에 1000명의 신규 사용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은 각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진행사항 보고는 매주 금요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성공하면 우리 팀은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두 화이팅 해 주십시오. 이렇게 리더가 업무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팀원들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런 지시보다는 이번 달까지 시장 조사를 완료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마케팅 컨셉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팀원들이 더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방향 제시는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지시를 통해 팀원들은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는 김 팀장이 금요일 오후에 박 대리를 불러 업무 지시를 합니다. 박 대리, 이리 와봐. 이 서류 급한 거니까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올려줘, 이렇게 말이죠. 박 대리가 볼 때는 월요일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금요일 오후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금요일까지 이거 야근시키려고 그러네. 내가 뭐 찍힌 게 있나? 이거 직장의 갑질 아닌가? 박 대리는 죽상을 하고 꾸역꾸역 일을 합니다. 다 끝내고 나니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 대리 고생했어. 중요한 일을 한 거야.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월요일 회의에 이 말이 나오면 대응할 수 있지. 박 대리는 그제서야 자기가 작성한 서류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나에게 갑질했다는 그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팀장은 처음부터 일을 줄 때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줬다면, 그러면서 믿을만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박대리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중요감을 심어주면서 일을 지시했다면, 박대리는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더 노력했을 겁니다. 업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보다 그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는 예전 세대와 다른 점으로 젊은 세대는 배고픔을 겪었던 시절보다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만큼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좋은 리더는 Y로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감 표현을 통해 함께 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본의 아니게 회사 일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돌아가면서 그 공백을 메꾸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이 넘어가니 주위에서 저럴 거면 그냥 휴직 하는 게 낫지, 좀 눈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스멀스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마침 그 팀의 팀장이 그 팀원을 불러서 요즘 어때? 괜찮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서포트 할게. 그리고 병원비나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일 빵꾸 나는 부분은 김 과장하고 내가 협의해서 이미 조정하기로 다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봐. 이 말에 그 팀원은 팀장의 진심을 느꼈고 그 팀장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 표현은 상사가 팀원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마음을 건네는 것이고 서로의 신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으로 나불나불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말이 더 강한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할 때 포함되었으면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하기. 두 번째는 일의 의미를 전달해서 의욕을 높이기. 끝으로 세 번째는 공감 표현을 함께해서 리더의 뭔가 진정한 모습을 보이기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고 소통할 때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